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소개해 볼 아이템은요. 지분 태조라는 다이어리입니다. 다이어리? 플래너? 플래너 쪽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기는 한데요. 어쨌든 뭐 다이어리로 통용이 되니까 다이어리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. 지분 태조라는 고쿠요라는 회사에서 만든 다이어리인데요. 이 고쿠요라는 회사는 일본의 약간 국민 문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우리나라의 뭐 모닝글로리라든지 바른손이 요즘에도 있나요?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구 회사 중에 하나고요. 그다음에 굉장히 학생들도 그다음에 성인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캠퍼스 노트라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. 뭐 사무용품도 만들고 뭐 가끔가다 뭐 책상 의자 뭐 이런 것들도 만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런 회사에서 나름 문구류로 해서는 대기업이죠. 그런 고구여에서 이제 내놓는 플래너인데요. 저는 이제 약간 업무용으로 쓰려고 이제 구입을 했고요. 늘 이거를 이제 구입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트래블러스 노트를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트래블러스 노트의 경우에는 플래너가 들어있는, 그러니까 다이어리용으로 쓸 수 있는 리필 노트들도 있기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 쓰는 사람마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자신이 이제 쓰기 편하게 어레인지를 해서 쓰는 것이 이제 트래블러스 노트인데요. 너무 이제 그 시스템에 몇 년 동안 익숙해지니까 제가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썼으니까요. 익숙해지다 보니까 얘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겨서 머뭇머뭇하다가 올해 뭐 내년에 좀 쓸 게 많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.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고요. 저는 미니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요. 아마 좀 더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사이즈라고 하나? 큰 사이즈의 경우에는 아마 A5 정도의 길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폭도 좀 더 넓으시겠죠? 그렇게 있고, 그 다음에 비즈 버전이 따로 있기는 한데요. 조금 더 약간 좀 침착한 사무용으로 내지는 아저씨들이 많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온 버전들도 있습니다. 한번 열어볼게요. 이렇게 생겼고요. 지분 태조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지분이라는 거는 이제 나 자신을 뜻하는 말이고요. 그 다음에 태조라는 거는 이제 뭐 수첩인데, 일본에서는 보통 다이어리나 플래너를 태조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내 수첩, 내 다이어리, 내 플래너, 뭐 그냥 이런 뜻이에요, 정말로. 그래서 지분 태조라고 하는데 뭐 이거를 영어 표기 자체도 그냥 지분 태조 이렇게 써서 이게 이제 카탈로그인데 지분 태조 이런 식으로 써서 아예 고유명사 그대로 영어 표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호보니치 태조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호보니치 태조도 사실은 일본어인데요. 호보니치 워낙 그 뭐 브랜드화가 돼서 외국인들도 다들 호보니치 태조, 호보니치 태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뭐 그런 전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참고로 요 끈은 지금 이 플래너에 부착된 건 아니고요. 여기 이제 동봉되어 있는 요런 책받침 겸 자 겸 무슨 방안 겸 요게 이제 달려 있는데요. 뒤에 이제 요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. 사실 이게 세 가지 노트가 들어있는 버전인데요. 사실 이 다이어리만 사도 문제는 없어요. 다이어리만 사도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라이프 노트라는 별도의 이런 리필 노트가 들어있고,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아이디어 노트라는 뭐 평범한 방안 노트예요. 들어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사실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 리필 노트가 빠진 이 안에 다이어리 노트만 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굳이 이 노트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다이어리 노트만 사서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다이어리 노트만 사시면 아마 이런 건 안 들어있고요. 요거는 아마 별매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, 한번 볼게요. 뭐 라이프 노트부터 한번 볼까요? 굉장히 뭐 이것저것 많이 써 있더라고요. 뭐 이런 설명 여기 있고, 라이프 본인의 이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
영역에 따라서 적을 수 있도록 해두었고, 뭐 위시리스트 같은 것들도 있고요. 그다음에 퍼스널 모토. 예,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라이프 노트라서 사실은 이 라이프 노트는 매년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. 진짜 평생에 한 권? 예, 평생에 한 권만 계속 노트를 바꾸면 얘만 빼서 다시 끼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매년 이제 반복되는 나름의 뭐 기념일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표기를 해 놓은 거고요. 무슨 날 뭐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것도 써 있는 것 같고요. 이런 데이들이 쭉 써 있고 본인이 이제 적고 싶은 것들을 적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다달이 12월까지 있고, 그 다음에 뭐 일본 지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세계 지도도 들어가 있고,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여행 갔다 온 곳이라든지 뭐 출장을 다녀온 곳이라든지 기록을 할 수 있겠죠. 평생에 난 여기 가봤어. 뭐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마이 뉴스라고 되어 있는데, 이게 이제 에이지 0살에서부터 여긴 4살, 그래서 패밀리 뉴스, 월드 뉴스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. 그리고 뭐 5살에서 9살. 이게 몇 살까지 있냐면요. 5살 단위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. 네, 99세까지 있습니다. 정말 라이프 노트에 맞는 구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, 네, 요거를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꾸준히 적을 수 있을지는 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가게의 어떤 그 구조들을 그리는 것들도 있고요. 뭐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좀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? 무슨 뭐 친척 내지는 뭐 올케, 제부, 동서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. 그런 것들은 명칭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게 한 2페이지 정도 들어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이 이머전시 컨택트 리스트, 무슨 패스워드 힌트 리스트, 패스워드를 여기다 적으면 이게 좀 위험하지 않나? 뭐 이런 걸 적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네, 뭐 파이낸셜 관계도 있고요. 계좌 번호라든지 뭐 이런 걸 누구한테 돈 빌렸다, 갚았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다음에 뭐 메디컬 레코드도 있고요.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프 노트는 끝나고요. 라이프 노트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. 네, 아이디어 노트는 참고로 이제 평범한 방안 노트인데요. 뭐 여기 이제 사각형의 이러한 그 테두리에 있어서요. 이 고쿠유에서 계속 뭐 캠퍼스 노트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노트에서 좀 도입을 하고 있는 건데, 고쿠유뿐만이 아니라 요즘 일본에서 그 아날로그를 디지털화 하려고 많이들 시도를 하는 건데요. 뭐 여기 이렇게 표식을 해서 뭐 에버노트에다 뭐 동교하고 이런 것처럼 캄피라는 그 본인들 회사의 그런 앱을 만들어 둔 게 있어요. 거기에다 이제 디지털화하는 뭐 그냥 저장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인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노트입니다. 네. 참고로 이게 이 라이프 노트가 아니라 이 지분 노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종이를 사용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한국 유저분들 중에 찾아보면 이 아이디어 노트만 따로 사서 리필로 팔거든요. 따로 사서 얘네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만년필로 쓸 때 굉장히 좋으니까 얇으면서 발색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해서 끼우시면 될 것 같고요. 처음부터 나는 다 넣고 싶어 하면 전체가 들어있는 킷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이어리 노트를 한번 볼게요. 이게 이제 메인인데 2018년 메인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써 있죠.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쪽 페이지에 예시로 해서 나와 있어요. 이렇게 쓰세요. 이런 식으로. 이제 보면 구조가 나와 있는데, 보시다시피 이 지분 태조 같은 경우는 기본 구조가 버티컬 타입이에요. 근데 버티컬 타입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 순으로 이렇게 세로로 보통 정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하루 일과 중에 어떤 부분에서 이제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약속이 있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굉장히 편해요. 근데 단 이제 조금 약간 그 칸이 좁다는 거 내지는 가장 이 지분 태조가 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,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한 게 뭐냐면 이
버티컬 타입의 다이어리들을 보면 대부분은 일과 시간으로 됐어요. 뭐 아침 6시부터라든지 내지는 뭐 밤 10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24시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거든요. 근데 이 지분 태조 같은 경우는 24시간으로 되어 있어요. 0시부터 24시까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야행성의 사람도 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생활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굉장히 야행성이기 때문에 네,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깨알같이 써 있죠. 일단은 되게 컬러풀해요. 되게 컬러풀해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비즈 버전으로 나온 걸 보면 조금 약간 침착한 색이에요. 이 카탈로그를 보시면 비즈 버전은 굉장히 무채색이라고 해야 되나? 토요일, 일요일 정도만 뭐 이렇게 약간 색깔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아무래도 직장인들을 위해서 튀지 않는 걸 컨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뭐라고 하지? 이쪽이 좀 약간 속지는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. 문제는 이제 그 표지가 뭐라고 해야지? 표지가 워낙 약간 그 아저씨들 다이어리 같은 그런 레자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좀 아니다 싶어서 이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. 근데 아무튼 뭐 여기 달력이 있고 여기서 뭐 포인트라고 여긴 되어 있는데 뭐 목표라든지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어레인지에 맞춰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서 써도 됩니다. 내지는 뭐 이렇게 뭐 기호를 넣어서 사용해도 됩니다.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드리고요. 이쪽은 이제 투두 리스트를 적고, 그다음에 버티컬 타입으로 해서 뭐 일정들이나 그 사이사이의 기록들, 내지는 굳이 이제 뭐 이런 중요한 일정들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픽스되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옮겨가면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뭐 심지어 뭐 자는 시간까지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색깔을 나누든지 내지는 어떤 표현하는 방법을 나누든지 뭐 이렇게 빗금을 치든지 하는 식으로 본인 나름대로 표현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요 밑에는 약간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리노트처럼 되어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 굉장히 그 감정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. 찡그리고 있는 거 보통, 그다음 웃고 있는 거 이렇게 있어서 매일매일의 감정을 체크할 수 있고요. 뭐 거기에 이제 원인을 써도 되고, 이래서 오늘은 기분이 좋아, 뭐 이래서 오늘은 기분이 별로야,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 같아요. 요거는 활용하는 사람 활용하고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. 그다음 밑에는 뭐 이런 식사 같은 거를 기록하는 부분들도 있어요. 굉장히 여러 가지 작은데 뭐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여기는 뭐 날씨를 표시하는 부분들도 있고, 요 사이에 이제 메인 이벤트라든지 포인트라든지 본인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적어도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뭐 이렇게 연간 달력이 들어가 있고, 요거는 이제 달마다 이벤트 같은 걸 적는 거고요. 뭐 여기에도 뭐 비슷하게, 이 에이지 차트, 이건 굉장히 저에겐 도움이 됩니다. 네. 이게 외국인이잖아요. 제가 일본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인데, 이게 죄송합니다.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연호가 뭐 서기를 따라가기도 하지만, 예를 들어서 뭐 2017년 올해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그 천황의 따라서 연호가 바뀌어요. 예를 들어서 무슨 쇼와 천황, 그다음에 뭐 지금은 이제 해세인데요. 그러니까 쇼와 시대, 해세 시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017년이면 지금은 해세 29년입니다. 근데 이게 공문서에서도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해세식으로 표현한다거나 어떤 식으로는 뭐 서력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이럴 때마다 저는 인터넷 검색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좋은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보면 일본인들도 가끔 헷갈린다는 거겠죠? 네. 그 다음에 여기는 뭐, 여기에도 이제 약간 마이 드림 해가지고 2018년에 올해 목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. 뭐 여기는 머니 플랜 여러 가지 있네요. 여기는 뭐 위클리 플랜 이렇게 쓰십시오 이런 건가 봐요. 한 페이지가 들어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일본 맵. 요거는 이제 다이어리에 들어있는 일본 맵이니까 아까 라이프 노트와는 다르게 올해 이제 가는 지역이라든지 올해 관련된 걸 기록하는 곳이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. 페이보릿에 관한 것들.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 가지 리스트들을 체크할 수 있어요. 북리스트 이거 몇 개지? 저는 이거 북리스트 모자랄 것 같은데.
영화 잘 안 보니까 저는 여기까지 사용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뭐, 기프트 받은 거, 네. 그런 것, 이제, 그 다음에 약속, 뭐 이런 것, 예. 이게 여기 쓸래나?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 사람에 따라서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, 아닌 사람도 있겠죠? 그 다음에 요거는, 요 페이지는요, 이게 지금 약간 블랙 저널 쓰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. 뭐, 헤비 트래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, 독서, 무슨 뭐, 영화, 내지는 뭐, 스터디, 내지는 뭐, 묵상, 뭐 이런 것처럼 해놓고, 그날그날 체크하는, 내지는 그런 헤비 그 취미라든지 이런 거 아니더라도 무슨 뭐 일적인 미션에 관해서도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해가고 있는가를 매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요거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따로 만들어서라도 쓰고 막 이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탑재가 되어 있으면 좋은 것 같네요. 굉장히 기네요. 이게 4월달까지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얘는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. 아직 11월이 안 됐지만 11월에 이제 뭐 정해진 일정이나 있어서 한번 적어봤어요, 조금. 근데 이 만년필로 제가 적는데 굉장히 칸은 작지만 나름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? 발색이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잉크로 적었을 때 그 종이가 잉크색을 먹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튕겨내야 한다고 그래야 되나? 튕겨내면 좀 이상한가? 이거를 그대로 그 색을 잘 발현시켜 주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진하게 나오고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왜 만년필 쓰는 사람들이 이 종이를 좋아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. 네. 거기다 심지어 이렇게 얇아가지고요. 뭐라 그러지? 두께가 두꺼워지지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전체 두께가. 왜냐하면 만년필을 쓰다 보면 좋은 종이를 써야 돼서 번지지 않는. 그래서 늘 이렇게 두께가 두꺼워지고 무거워지고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얇으니까 약간 성경책 사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버금갈 정도까지의 두께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나름 써본 느낌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북마크가 2군데 들어있는데요. 이것도 한번 조금 써봤어요. 그랬더니 뭐 정해져 있는 이제 출장을 한국으로 가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앞에 예시 있는 것처럼 한번 넣어봤습니다.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네. 이제 11월이 오면 아 이걸 쓰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약간 두근두근하는 느낌? 네. 그래서 굉장히 나름의 잘 쓸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. 네. 생각보다 뭔가 항목이 많지만 내가 쓸만한 부분만 정해서 쓴다고. 네. 그리고 제가 관련 굿즈를 2가지를 샀는데요. 미니 사이즈 전용이라고 아예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얘는 퍼스트잇인데 요 사이즈에 딱 맞춰서 붙일 수 있는 뭐 약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쓸지 안 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궁금해서 사봤습니다.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 포스트잇인데요. 투두 리스트예요.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. 이게 왜 제가 궁금해서 샀냐면요. 아이고.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점선이 있어서요. 잘라서 쓸 수가 있어요.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건 이쪽 면에 이제 접착면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한 칸씩 2칸 잘라볼까요? 이렇게 잘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여기에선 무슨 일을 해야 돼. 뭐 이런 식으로 투두 리스트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좀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샀는데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 특히 굿즈가 너무 비싸요. 지금 이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627엔, 그 다음에 얘는 573엔.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1000엔이 넘어가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,000원이 넘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일본이 약간 호버니치 관련도 그렇고요. 그 플래너 자체가 비싸다기보다 관련 굿즈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자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엔 처음이라 좀 구매를 해봤고요. 사용하면서 유용하면 보충을 하고 아니면 네 굳이 뭐 없어도 쓸 수 있으니까요. 한번 활용을 해봐야 되겠어요. 그래서 저도 아직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한번 올해 사용을 해보면서 좋은 점들이 있는지 또 불편한 점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.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
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실제로 블로그 같은 걸 찾아봤는데 한국 블로그에 쓰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한번 구성을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. 저 한번 써보고 좋다고 느끼면 다시 한번 제가 활용한 영상들을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